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스친 적 있으신가요? 아침이면 텅 빈 거실의 고요 속에서 내 삶은 이게 맞나? 라며 한숨 지은 순간은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며 가슴이 무거웠던 시간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의 좋아요 숫자를 세며 내가 충분한가? 라며 불안했던 밤, 연애의 한마디에 내가 잘못했나? 라며 잠 못 들었던 새벽,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라며 초조했던 순간은요. 이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미로 속으로 끌고 자아라는 안개는 진실의 빛을 가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미로를 벗어나 진실의 출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무소유는 자유의 문이다. 오늘 우리는 자아의 미로를 함께 걸으며 진실의 빛을 찾아갈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빛을 향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종종 자아라는 미로 속에서 방황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경력, 성공, 재물, 인정, 관계로 정의하며 그 나가 흔들릴 때 혼란에 빠집니다. 진호 씨는 50대 중반, 기업에서 30년간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팀장의 칭찬, 안정된 재정, 가족의 웃음을 내 삶의 증거로 여겼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텅 빈 책상 앞에 앉아 그때 내가 진짜 나였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독립해 멀리 떠났고 그는 내가 더 잘 챙겼다면 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재정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어쩌지? 라는 두려움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괜찮아, 그냥 피곤해라며 마음을 숨겼고 이웃의 인사에도 지금은 바빠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과거를 곱씹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라는 집착 속에서 방황한 적 있으신가요? 젊은 마음도 자아의 미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연 씨는 20대 후반,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그녀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를 세며 이게 내 가치야라고 믿었지만 숫자가 적으면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불안했습니다. 연애에서는 완벽한 사랑이어야 해라며 연인의 짧은 메시지에 내가 잘못했나? 라며 흔들렸습니다. 진로를 두고는 내가 이 길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며 밤새 고민했고 동료들의 성취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며 자책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커피 시간은 내 이야기는 별로야라며 피했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도 바쁘실 텐데라며 망설였습니다. 북클럽 모임에서도 내가 뭐라고 할까? 라며 침묵했고 그녀의 마음은 고립의 숲으로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과 완벽함의 미로 속에서 나를 잃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 미로는 나라는 자아에 집착할 때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해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 진호 씨는 과거의 경력과 재정을 내 정체성으로 붙잡았지만 그 집착은 공허함만 남겼습니다. 수연 씨는 SNS의 좋아요와 연애의 완벽함을 내 가치로 삼았지만 그 믿음은 불안만 키웠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어야 행복할 거라 믿지만 그 내 것은 안개처럼 덧없습니다. 이 미로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잃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호 씨의 한숨, 수연 씨의 불안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어떤 미로에 갇혀 있나요? 불교의 지혜는 이 미로에서 출구를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우리가 붙잡은 나라는 자아, 그 자아를 채우는 성공, 재물, 인정, 관계는 실체 없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실의 빛을 봅니다. 금강경은 속삭입니다. 무소유는 자유다. 소유하려는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현재의 풍요를 느낍니다. 법구경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에 이른다. 이 가르침은 진호 씨와 수연 씨,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진호 씨는 사찰의 고요 속에서, 수연 씨는 호흡의 순간 속에서 그 빛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미로를 벗어나 어떤 진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이 여정은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미로를 걷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진호 씨는 명상과 대화, 나눔으로 공허함을 평화로 바꿨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행복한 게 아빠의 기쁨이야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아내와 산책하며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 라며 미소 지었고, 그의 마음은 고립에서 연결로 채워졌습니다. 수연 씨는 호흡 명상으로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며 불안을 다스렸고, 친구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며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며 내 마음은 바람 속에라며 강박을 날렸고, 부모님께 고마워요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로 속에서도 출구는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깊이 걸어볼게요. 먼저 자아의 허상과 진실의 본질을 철학의 숲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자아가 단절시킨 인연을 자비의 오솔길에서 되찾아볼게요. 진호 씨와 수연 씨의 치유 사례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미로를 벗어났는지 생생히 만나겠습니다. 대화, 글쓰기, 창작으로 마음을 풀며 자아의 그림자를 햇빛으로 바꾸는 법을 나눌 것이고, 호흡, 감사, 자연, 나눔으로 진실을 일상에 뿌리내리는 실천을 배워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되새기며 진실의 하늘로 비상하는 평화를 함께 느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여러분의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미로를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어떤 빛을 향해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아의 미로를 넘어 진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을 고요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의 숲속으로 걸음을 옮겨보세요. 그 숲속에서 나라는 이름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엇으로 자랐나요? 과거의 성공, 재물의 안정, 타인의 인정, 완벽한 관계. 우리는 이 가지들을 붙잡으며 이게 바로 나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그 가지들이 흔들리면 우리는 내가 누구지? 라며 흔들립니다. 이 나라는 나무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안개 속 그림자일까요? 법구경은 속삭입니다.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자아는 종종 고통의 미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지혜를 따라 자아의 허상을 비추고 진실의 햇살을 찾아볼게요.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공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무소유는 자유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의 안개를 걷고 싶으신가요? 자아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미로를 그립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경력, 재물, 인정, 관계로 정의하며 그 정의가 흔들릴 때 혼란에 빠집니다. 진호 씨는 50대, 기업에서 30년을 달려온 삶이 그의 나였습니다. 그는 팀장에 잘했어, 안정된 통장, 아들의 웃음을 보며 이게 나야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 가지들은 시들었습니다. 그는 텅 빈 책상 앞에서 내가 뭘 이룬 거지? 라며 방황했습니다. 아들은 독립해 멀리 떠났고 그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며 자책했습니다. 재정의 불확실성은 내가 실패한 걸까? 라는 두려움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자아는 과거의 성공과 재물에 묶여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라는 정의 속에서 혼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마음도 자아의 미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연 씨는 20대 후반, 대학원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녀는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 숫자를 보며
이게 내 가치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적으면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불안했습니다. 연애에서는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연인의 짧은 메시지에 내가 잘못했나? 라며 흔들렸습니다. 진로를 두고는 이 길이 맞을까? 라며 밤새 고민했고 동료의 성취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녀의 자아는 타인의 인정과 완벽한 미래에 얽매여 고립의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를 증명하려다 미로에 갇힌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 자아의 미로는 나라는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해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나가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알려줍니다. 반야심경은 가르칩니다. 형체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인식도 공하다. 우리가 붙잡은 경력, 재물, 인정, 관계는 바람처럼 덧없습니다. 진호 씨는 내 경력을 자아로 삼았지만 그 경력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였습니다. 수연 씨는 내 인정을 가치로 여겼지만 그 인정은 스쳐가는 구름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은 미로 속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의 그림자를 붙잡고 계신가요? 불교의 지혜는 이 미로에서 출구를 열어줍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소유다. 자아를 소유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의 빛을 봅니다. 진호 씨는 내 경력을 놓아야 현재의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는 바람이야. 지금의 내가 충분해라고 속삭이며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수연 씨는 좋아요 숫자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라며 인정의 집착을 풀었습니다. 이 무소유는 나라는 환상을 넘어 진실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정념은 자아의 미로를 벗어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갇혀 현재를 잃습니다. 진호 씨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며 과거에, 앞으로 어쩌지? 라며 미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내가 더 잘해야 해라며 미래를, 왜 저렇게 못했지? 라며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우리를 현재로 돌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여기 있다. 내쉬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숨결은 자아의 안개를 걷고 진실의 햇살을 비춥니다. 여러분은 언제 정념의 고요를 느껴보셨나요? 자비는 자아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자아는 나와 너를 갈라놓지만 자비는 그 간격을 사랑으로 채웁니다. 진호 씨는 내가 성공해야 해라는 자아에 갇혀 아내와 아들, 이웃을 멀리했습니다. 수연 씨는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집착에 묶여 친구와 부모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말합니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진호 씨는 아내에게 당신 생각이 궁금해라고, 아들에게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기뻐라고 말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는 친구에게 내가 보고 싶어, 부모님께 고마워요라며 연결을 되찾았습니다. 이 자비는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자아의 벽을 녹이고 싶으신가요? 이 철학의 숲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잡는 나는 진짜일까? 반야심경의 공은 자아가 덧없음을, 금강경의 무소유는 자유의 길을, 정념은 현재의 고요를, 자비는 연결의 따뜻함을 가르칩니다. 진호 씨는 이 지혜를 통해 경력과 재정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수연 씨는 인정과 완벽함의 강박을 풀며 진실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에 이른다. 이 깨달음은 미로 속에서도 빛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의 허상을 걷어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빛을 따라 더 깊이 걸어갈게요. 자아가 단절시킨 인연을 자비의 오솔길에서 되찾아볼 것입니다. 진호 씨와 수연 씨가 어떻게 미로를 벗어나 진실을 만났는지
그들의 치유 사례를 생생히 나눌게요. 대화, 글쓰기, 창작으로 자아의 그림자를 햇빛으로 바꾸는 법을 탐구하고 호흡, 감사, 자연, 나눔으로 진실을 일상에 뿌리내리는 실천을 배워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되새기며 진실의 하늘로 비상하는 평화를 함께 느낄게요.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 철학의 숲에서 여러분의 진실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오솔길을 걷고 싶나요? 문득 가족의 웃음이 떠오르지만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자책이 그 기억을 가린 적 있으신가요? 친구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짓고 싶지만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불안이 손을 멈추게 한 순간은요. 이웃의 인사에 답하고 싶지만 지금은 바빠라며 고개를 돌린 시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나라는 자아에 갇혀 자신과 가족, 세상과의 연결을 놓칩니다. 자아는 쇠사슬처럼 우리의 마음을 묶고 안개처럼 인연의 다리를 가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쇠사슬을 풀고 자비의 햇빛으로 오솔길을 비춥니다. 화엄경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라. 아미타경은 가르칩니다. 자비는 마음의 문을 연다. 오늘 우리는 자아의 미로 넘어 인연의 따뜻한 연결을 찾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진실로 만나고 싶으신가요? 자아의 집착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완벽한 나여야 한다는 강박에 자신을 자책하며 침묵합니다. 가족에게는 이렇게만 됐으면 이라는 기대를 쌓아 대화 대신 갈등을 남깁니다. 세상에는 인정받는 나를 증명하려다 이웃과 친구를 멀리합니다. 진호 씨는 50대 은퇴 후 과거 경력과 재정에 갇힌 자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성공했어야 해라며 자신을 몰아세웠고 그 자책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독립해 멀리 떠났지만 그는 내가 더 챙겼다면 이라며 기대를 놓지 못했고 아내에게는 돈 걱정 때문에 그래라며 한숨을 숨겼습니다. 이웃에 잘 지내 라는 인사에도 나중에라며 거리를 뒀고 그의 마음은 고립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아의 쇠사슬에 묶여 연결을 놓친 순간이 있으신가요? 젊은 마음도 자아의 안개 속에서 인연을 잃습니다. 수연 씨는 20대 후반 대학원생으로 치열하게 달리며 SNS와 연애, 진로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자책했고 그 강박은 그녀를 침묵으로 몰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 이야기는 별로야라며 말을 아꼈고 부모님께 요즘 힘들어요 라고 전하고 싶었지만 바쁘실 텐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애에서는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불안에 연인의 괜찮아 라는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동료의 성취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며 고개를 숙였고 북클럽 모임에서도 내 생각은 뭐라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자아는 인정과 완벽함에 갇혀 친구와 가족, 세상과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의 집착으로 인연을 멀리한 적 있으신가요? 이 단절은 자아가 나와 너를 갈라놓을 때 깊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해야 해,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타인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상즉상입, 서로 스며들어 하나라. 우리의 아픔은 타인의 아픔과 연결되고 우리의 기쁨은 타인의 미소와 함께 빛납니다. 진호 씨는 내가 잘해야 가족이 행복해라는 자아에 갇혀 아내와 아들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수연 씨는 내가 인정받아야 가치 있어라는 강박에 친구와 부모님의 따뜻함을 외면했습니다. 이 자아의 벽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자비는 그 벽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의 벽 때문에 인연을 가리셨나요? 자비는 이 단절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아미타경은 가르칩니다. 자비는 모든 일을 보듬는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작은 손길이 인연을 되찾습니다. 진호 씨는 어느 날 아들에게 내 소식이 궁금해라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짧은 답이 왔지만 그는 내가 행복한 게 아빠 바람이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의 아빠도 잘 지내라는 답은
그의 기대를 따뜻한 연결로 바꿨습니다.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며 당신 요즘 뭐가 재밌어? 라고 물었고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좋아라는 미소는 재정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녹였습니다.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 라고 건넸고 진호 씨 덕분에 기분 좋아라는 말은 그의 외로움을 빛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소한 자비로 인연을 열어보셨나요? 수연 씨도 자비의 손길로 연결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구의 너 연락해줘서 기뻐라는 답은 그녀의 고립을 우정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요즘 좀 힘들었어요라며 전화했고 언제든 말해 우리가 있잖아 라는 말은 불안을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연인에게 너 말 덕분에 힘이 나라고 전했고 너도 내게 큰 힘이야 라는 답은 그녀의 강박을 사랑으로 풀었습니다.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조심스레 꺼냈고 너 말 잘했어 라는 반응은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 자비의 말들은 나의 벽을 넘어 우리의 오솔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의 말로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호흡 명상은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현재에 머물라 자아의 집착은 우리를 자책으로 몰지만 호흡은 그 자책을 고요로 바꿉니다. 진호 씨는 사찰에서 배운 5분 호흡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코끝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지금의 내가 충분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숨결은 내가 실패했어라는 자책을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수연 씨는 퇴근 후 방에서 호흡하며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순간은 내가 부족해라는 불안을 바람으로 날렸습니다. 호흡은 작은 씨앗이지만 자신과의 인연을 되찾는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호흡으로 자신을 보듬어 보셨나요? 나눔은 세상과의 다리를 놓습니다. 화엄경의 상즉상 입은 나눔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연결함을 보여줍니다. 진호 씨는 동네 봉사에 참여하며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눴어요. 그는 맛있게 드세요 라며 미소 지었고 진호 씨 덕분에 힘나 라는 말은 그의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이웃에게 이 책 재밌어요 라며 책을 건넸고 고마워 같이 읽자라는 답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수연 씨는 북클럽에서 이 문장이 좋았어 라며 생각을 나눴고 내 말 덕분에 새롭게 봤어 라는 반응은 자신감을 키웠다. 그녀는 동료에게 쿠키를 나눠주며 맛있게 먹어라고 말했고 내 마음이 담겨 있어 라는 말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다. 여러분은 어떤 나눔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으신가요? 이 인연의 오솔길은 자아의 미로를 벗어나게 합니다. 진호 씨는 아내와 아들, 이웃과의 대화와 나눔으로 고립을 따뜻함으로 바꿨습니다. 수연 씨는 친구와 부모님, 동료와의 소소한 연결로 강박을 희망으로 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비와 정념이 단절된 다리를 어떻게 잇는지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호 씨와 수연 씨가 이 연결을 어떻게 치유로 확장했는지 그들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들이 명상과 대화, 나눔으로 진실의 빛을 어떻게 찾았는지 생생히 나눌 것입니다. 자,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이 여정의 다음 발걸음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연은 이미 햇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출구를 향하고 있나요? 자아의 미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무겁게 맴돌 때 우리는 종종 어둠 속을 헤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호 씨와 수연 씨는 그 빛을 찾아 미로를 벗어났습니다. 진호 씨는 50대, 은퇴 후 과거와 재정에 갇힌 자아로 공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수연 씨는 20대, SNS와 연애, 진로의 강박에 짓눌려 불안 속을 방황했죠. 그들은 나이와 삶은 달랐지만 불교의 지혜로 자아의 짐을 내려놓고 진실의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무소유는 자유다. 아미타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자비는 연결이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유 여정을 따라 자아의 미로에서 빛을 찾는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은 어떤 치유의 빛을 꿈꾸시나요?
진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중장년층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는 50대 중반, 30년간 기업에서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팀장의 칭찬, 안정된 재정, 가족의 웃음은 그의 자아를 지탱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 자아는 흔들렸습니다. 아침이면 텅 빈 책상 앞에서 그때 내가 진짜 나였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독립해 멀리 떠났고 그는 내가 더 잘 챙겼다면 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재정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어쩌지? 라는 두려움으로 잠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괜찮아라며 마음을 숨겼고 이웃의 인사에도 바빠서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와 재정에 묶인 미로 속 고립의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과거와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진호 씨의 치유는 사찰의 고요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사찰의 명상 모임에 끌리듯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말했죠. 숨을 쉬며 지금을 느껴보세요. 그는 창가에 앉아 5분 호흡 명상을 시작했어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 그는 지금의 내가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과거로 돌아가야 해라는 집착을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죠. 내 경력은 바람이야. 덧없어. 그는 매일 아침 5분 호흡을 이어갔고 그 고요는 자아의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숨결 속에서 어떤 자유를 만나보셨나요? 진호 씨는 가족과의 대화로 연결을 되찾았습니다. 아미타경의 자비는 그에게 속삭였어요. 타인의 마음을 보듬어 그는 아들에게 내 소식이 궁금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아빠도 잘 지내라는 짧은 답은 그의 기대를 따뜻한 연결로 바꿨습니다.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며 당신은 요즘 뭐가 재밌어? 라고 물었고 당신이 이렇게 물으니 좋아라는 미소는 재정의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그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아들의 메시지, 아내의 웃음, 이웃의 인사를 적으며 내 삶은 이미 풍요로워라고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의 무소유는 그의 집착을 내려놓게 했죠.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마음의 다리를 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진호 씨는 이웃과의 나눔으로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그는 동네 봉사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눴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며 미소 짓자 진호 씨 덕분에 힘나 라는 말은 그의 공허함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이웃에게 이 책 재밌어요 라며 책을 건넸고 고마워 같이 읽자라는 답은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화단을 가꾸며 내 마음도 이렇게 자라라고 생각했고 그 손길은 자아의 미로를 들판으로 열었습니다. 그의 치유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매일의 작은 연결이 점차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어떤 순간에 공감되시나요? 수연 씨의 이야기는 젊은 층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SNS와 진로, 연애에 집착했습니다. 좋아요 숫자는 내 가치 같았지만 적으면 내가 부족한가? 라며 불안했습니다. 연애에서는 완벽해야라는 강박으로 연인의 말 한마디에 내가 잘못했나? 라며 흔들렸죠. 진로에서는 이 길이 맞을까? 라며 동료의 성공에 초조해했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는 자책은 밤을 채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 이야기는 별로야라며 침묵했고 부모님께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바쁘실 텐데 라며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자아는 인정과 강박의 미로에 갇혀 고립의 안개로 덮였습니다. 수연 씨의 치유는 호흡 명상에서 싹 텄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5분 명상 영상에서 숨을 쉬며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방에서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의 나는 나야를 내쉬며 좋아요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를 되뇌었습니다. 그 숨결은 불안을 고요로 바꿨고 반야심경의 공은 내 강박은 덧없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3분, 점심 5분, 잠들기 전 2분 호흡을 이어갔고 그 순간들은 자아의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요한 숨결로 불안을 다스리셨나요? 수연 씨는
대화로 인연을 되찾았다. 아미타경의 자비가 그녀에게 길을 열었죠. 친구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너 연락해줘서 기뻐라는 답은 고립을 우정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요즘 좀 힘들었어요라며 전화했고 언제든 말해 우리가 있지라는 말은 불안을 위로로 채웠습니다. 연인에게 내가 있어 힘이 나라고 전했고 너도 내게 큰 힘이야라는 답은 강박을 사랑으로 풀었습니다. 그녀는 북클럽에서 이 문장이 좋았어라며 생각을 나누었고 내 말 덕분에 새롭게 봤어라는 반응은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 자비의 연결들은 그녀의 마음을 빛으로 비췄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인연을 되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수연 씨는 창작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시를 쓰며 안개 깊은 밤, 내 마음은 고요라 적었고 그 한 줄은 SNS에 강박을 날렸습니다. 공원에서 나무를 스케치하며 나도 이렇게 단단해라며 위로받았고 그 그림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감사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친구에게 내가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부모님께 항상 있어줘서 고마워요라며 전했고 그 말들은 내가 부족해 라는 자아를 내 삶은 따뜻해라는 깨달음으로 바꿨습니다. 금강경의 현재에 머물라는 그녀의 창작 속에서 자유를 열었죠. 여러분은 어떤 창작으로 마음을 풀어보셨나요? 진호 씨와 수연 씨의 치유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진호 씨는 명상과 대화, 봉사로 과거와 재정의 미로를 벗어나 연결과 평화로 나아갔습니다. 수연 씨는 호흡과 창작, 자비로 강박과 고립을 풀어 희망의 들판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불교의 지혜, 공, 무소유, 자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치유를 일상에서 표현하는 법을 탐구할 거예요. 대화와 글쓰기, 창작으로 자아의 그림자를 햇빛으로 바꾸는 여정을 나눌 것입니다. 자,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이 사례의 빛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치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문득 떠오르는 감정이 있지만 이걸 말해도 괜찮을까? 라며 삼킨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전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색해라며 망설인 순간은요. 노트에 마음을 적어보려 했지만 내 생각은 별로야라며 펜을 내려놓은 시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자아의 미로 속에서 완벽한 나여야 한다는 집착의 감정을 가둡니다. 그 감정은 그림자처럼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로의 벽을 더 높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그림자를 햇빛으로 비추는 길을 열어줍니다. 금강경은 속삭입니다. 현재에 머물라 법구경은 가르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낳는다. 오늘 우리는 대화와 글쓰기, 창작으로 자아의 미로를 풀며 진실의 날개를 펼쳐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자아의 집착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자책하고 그 자책은 말과 마음을 침묵으로 묶습니다. 가족에게는 이렇게만 됐으면 이라는 기대를 품으며 솔직한 대화 대신 갈등을 쌓습니다. 세상에는 인정받는 나를 보여야 한다는 강박으로 진짜 마음을 숨깁니다. 진호 씨는 50대, 은퇴 후 경력과 재정,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을 가뒀습니다. 그는 내가 실패했어라며 자신을 몰아세웠고 그 무거운 감정은 말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돈 걱정이야라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내가 약해 보일까? 라며 입을 다물었죠. 아들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담 줄까? 라며 망설였습니다. 이웃과 커피를 마시며 요즘 좀 힘들어라고 꺼내고 싶었지만 별거 아니야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아의 그림자 속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감정을 삼킨 순간이 있으신가요? 젊은 마음도 자아의 강박으로 침묵합니다. 수연 씨는 20대 후반, 대학원생으로 SNS와 연애, 진로에 집착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내가 부족해라며 자책했고 그 감정은 말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 요즘 불안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초라해 보일까?
라며 미소로 숨겼습니다. 부모님께 힘들어요 라고 전하고 싶었지만 실망하실까 라며 전화를 끊었죠. 연인에게 내가 날 이해해줬으면 이라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 라며 참았습니다. 북클럽에서 이 책 읽으며 위로받았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생각은 별로야 라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자아는 인정과 완벽함의 미로에 감정을 가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을 숨긴 적 있으신가요? 이 억눌린 감정은 자아의 미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 감정은 가치 없어. 내 말이 부담이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에 이른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다스림의 첫걸음입니다. 진호 씨와 수연 씨는 대화와 글쓰기, 창작으로 이 미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아미타경은 속삭입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보듬는다. 표현은 자비의 연장선입니다. 소소한 말 한마디, 노트에 적은 한 줄, 손으로 만든 작은 창작이 자아의 그림자를 햇빛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햇빛으로 비추고 싶으신가요? 진호 씨는 대화로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아내와 산책하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요즘 내가 좀 힘들었어. 돈 걱정 때문에. 아내는 손을 잡으며 당신이 말해줘서 다행이야.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답했고 그 말은 그의 두려움을 따뜻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잘 지내는 게 아빠의 기쁨이야. 언제든 말해줘, 아들의 아빠. 나도 아빠 생각나라는 메시지는 기대를 연결로 바꿨습니다. 이웃과 커피를 마시며 은퇴 후 좀 허전해라고 털어놓았고 나도 그랬어. 같이 산책할까? 라는 답은 외로움을 미소로 채웠습니다. 이 소소한 대화들은 금강경의 현재의 머물라를 실천하며 자아의 벽을 부드럽게 허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마음을 열어보셨나요? 진호 씨는 글쓰기와 창작으로 감정을 비췄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내의 미소가 따뜻했어. 이웃의 인사가 기뻤어라고 적으며 내 삶은 이미 충분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며 너를 키우며 내가 배웠어라고 적었고 그 글은 자책을 자비로 바꿨습니다. 공원 화단을 가꾸며 내 마음도 이렇게 자라라고 생각했고 꽃을 심는 손길은 과거의 집착을 바람으로 날렸다. 그는 화단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어요. 오늘의 마음. 그 창작은 그의 마음을 들판으로 열었고 아미타경의 자비는 이웃과 나누는 미소로 이어졌다. 여러분은 어떤 글과 창작으로 마음을 풀어보셨나요? 수연 씨는 대화로 침묵의 미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요즘 내가 좀 불안했어라고 조심스레 꺼냈어요. 친구의 나도 그랬어.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답은 그녀의 불안을 우정으로 바꿨다. 부모님께 전화하며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나라고 말했고 너 말해주니 우리가 힘이 돼라는 답은 고립을 따뜻함으로 채웠다. 연인에게 내가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너도 내게 큰 힘이야라는 답은 강박을 사랑으로 풀었다. 북클럽에서 이 문장이 내 맘 같았어라고 공유했고 내 말 덕분에 새롭게 봤어라는 반응은 자신감을 키웠다. 이 대화들은 금강경의 현재의 머물라를 따라 자아의 벽을 자비로 녹였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침묵을 깨보셨나요? 수연 씨는 글쓰기와 창작으로 마음을 날렸다. 그녀는 노트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안개 깊은 밤, 내 마음은 고요라는 한 줄은 SNS의 강박을 바람으로 날렸다. 그녀는 공원에서 나무를 스케치하며 나도 이렇게 단단해라고 속삭였고 그 그림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다.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글은 내가 부족해라는 자책을 감사로 채웠다. 그녀는 북클럽에서 동료와 쿠키를 구웠다. 맛있게 먹어라며 나눈 쿠키는 내가 인정받아야 해라는 집착을 따뜻한 연결로 풀었다. 법구경의 평화로운 마음은 그녀의 창작 속에서 빛났고 그녀의 마음은 미로에서 날개를 얻었다. 여러분은
어떤 창작으로 자유를 느껴보셨나요? 표현은 자아의 그림자를 햇빛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진호 씨는 대화와 일기, 화단 가꾸기로 과거와 재정의 짐을 내려놓았다. 수연 씨는 시와 스케치, 소소한 대화로 인정과 강박의 미로를 벗어났다. 그들의 표현은 불교의 지혜, 현재에 머무는 정념, 자비의 연결, 평화로운 마음을 삶으로 보여준다. 이 표현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짧은 메시지, 한 줄의 글, 손으로 만든 작은 선물이 미로의 문을 연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 자아의 그림자를 비추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표현을 일상에서 뿌리내리는 법을 배울 거예요. 호흡과 감사, 대화와 자연, 나눔으로 진실의 씨앗을 심는 실천을 나눌 것입니다. 진호 씨와 수연 씨가 어떻게 이 실천으로 평화를 키웠는지 그 여정을 이어갈게요. 자,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 숨결 속에 여러분의 표현이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싶나요? 자아의 미로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무겁게 맴돌 때 우리는 종종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문득 과거의 후회가, 재물의 불안이, 인정의 갈증이, 관계의 강박이 우리를 다시 안개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미로를 벗어나 진실의 들판으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아미타경은 속삭입니다. 자비는 모든 일을 연결한다. 화엄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 오늘 우리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자연, 나눔으로 자아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진실의 씨앗을 심는 실천을 배워볼게요. 금강경은 우리를 이끌어요. 무소유는 자유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발걸음으로 진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자아의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했어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라며 과거와 미래를 곱씹고 그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진호 씨는 50대, 은퇴 후 경력과 재정,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공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라며 한숨 짓고 돈이 더 있어야 해라며 불안해했죠. 수연 씨는 20대 후반, 대학원생으로 SNS와 연애, 진로의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좋아요가 적어라며 불안했고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자책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자아의 미로 속에서 반복되었지만 작은 실천으로 그 길을 바꿨습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에 이른다. 소소한 일상의 실천이 이 다스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의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호흡은 진실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현재에 머물라. 호흡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지금으로 돌립니다. 진호 씨는 매일 아침 5분 호흡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코끝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숨결은 재정이 부족해라는 불안을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수연 씨는 퇴근 후 방에서 3분 호흡을 했어요. 나는 나야라며 들이마시고 강박은 지나가라고 내쉬며 SNS의 숫자에 흔들리던 마음을 고요로 안았습니다. 이 호흡은 작지만 자아의 짐을 내려놓는 뿌리입니다. 하루 5분 창가에서 숨을 쉬며 지금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호흡으로 고요를 만나셨나요? 감사는 자아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실천입니다. 아미타경의 자비는 감사로 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해라고 자책하지만 감사는 이미 충분한 것을 보게 합니다. 진호 씨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썼어요. 아내의 미소, 아들의 메시지, 공원의 바람을 적으며 내 삶은 풍요로워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하루가 따뜻해라고 말했고 그 미소는 재정의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수연 씨는 친구와의 커피타임에 내가 있어 고마워라고 전했고 친구의 너도 내게 큰 힘이야라는 답은 불안을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부모님께 고마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한마디는 강박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말로 전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마음을 채우셨나요? 대화는 인연의 다리를 잇는 발걸음입니다. 화엄경의 상즉상입은 모든 이가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진호 씨는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며 요즘 당신은 뭐가 재밌어?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물으니 좋아라는 답은 그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아들에게 내 소식이 궁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빠도 잘 지내라는 답은 기대를 연결로 바꿨습니다. 이웃과 커피 한 잔 어때? 라며 대화를 시작했고 그 미소는 고립을 따뜻함으로 풀었습니다. 수연 씨는 친구와 나 요즘 좀 힘들었어라고 공유했고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답은 불안을 우정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힘들 때마다 생각나요 라고 전했고 우리가 있잖아 라는 말은 고립을 위로로 채웠다. 소소한 메시지, 짧은 전화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다리를 놓으셨나요? 자연은 자아의 짐을 바람으로 날리는 실천입니다. 금강경의 무소유는 자연 속에서 빛납니다. 진호 씨는 공원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는 나무의 흔들림,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과거는 지나갔어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은 재정의 불안을 고요로 바꿨습니다. 그는 화단에 꽃을 심으며 내 마음도 이렇게 자라라고 생각했고 그 손길은 공허함을 생기로 채웠습니다. 수연 씨는 강변을 걸으며 물소리를 들었어요. 강물처럼 흘러가라고 되뇌며 SNS의 강박을 바람으로 날렸다. 그녀는 강가에서 돌멩이를 쌓으며 나도 단단해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은 불안을 평화로 바꿨다. 주말 30분 동네 공원이나 창밖나무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자연 속에서 어떤 자유를 느껴보셨나요? 나눔은 세상과 연결하는 따뜻한 발걸음입니다. 아미타경의 자비는 나눔으로 확장됩니다. 진호 씨는 동네 봉사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눴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며 미소 짓자 고마워, 힘나 라는 답은 그의 공허함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이웃에게 이 책 재밌어요 라며 책을 건넸고 같이 읽자라는 말은 외로움을 연결로 바꿨습니다. 수연 씨는 북클럽에서 이 문장이 좋아라며 생각을 나눴고 내 말 덕분에 새롭게 봤어 라는 반응은 자신감을 키웠다. 그녀는 동료에게 쿠키를 나눠주며 맛있게 먹어라고 말했고 내 마음이 담겨 있어라는 답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다. 커피 한 잔, 작은 선물로 나눔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셨나요? 이 실천들은 자아의 미로를 들판으로 바꿉니다. 진호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자연, 나눔으로 과거와 재정의 짐을 내려놓았다. 수연 씨는 같은 실천으로 강박과 고립을 희망으로 풀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불교의 지혜, 자비, 상호 연결, 무소유를 일상으로 가져왔다. 이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5분 호흡, 한 줄 감사, 짧은 메시지, 30분 산책, 작은 선물이 진실의 씨앗을 심는다. 법구경은 말해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평화를 가꿀까? 앞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되새기며 진실의 하늘로 비상할 거예요. 자아의 미로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진호 씨와 수연 씨의 이야기를 복기하고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할 것입니다. 자,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 숨결 속에 여러분의 실천이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발걸음으로 진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하늘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자아의 미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갇혀 방황했습니다. 과거의 후회, 재물의 불안, 인정의 갈증, 관계의 강박이 우리의 날개를 무겁게 했죠. 하지만 이 여정에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였어요. 모든 것은 공하다. 금강경은 가르쳤죠. 무소유는 자유다. 법구경은 우리를 위로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에 이른다. 오늘 우리는 철학과 인연, 사례와 표현, 실천을 되새기며 자아의 미로를 벗어나 진실의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여정은 자아의 허상을 바라보는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자아가 경력, 재물, 인정, 관계로 만들어진 그림자임을 깨달았어요. 진호 씨는 과거의 성공을, 수연 씨는 SNS의 좋아요를 내 정체성으로 붙잡았지만 그 집착은 고통의 미로로 이끌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그들에게 말했죠. 너의 자아는 덧없어. 이 깨달음은 미로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의 그림자를 내려놓으셨나요? 그 첫걸음은 이미 진실의 빛을 향한 비상입니다. 인연의 오솔길에서 우리는 자비로 단절된 다리를 이어갔습니다. 진호 씨는 내가 잘해야 가족이 행복해라는 집착으로 아내와 아들, 이웃을 멀리했어요. 수연 씨는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강박으로 친구와 부모님의 손을 놓았죠. 하지만 아미타경의 자비는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진호 씨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수연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마음을 열었어요. 그 소소한 연결은 고립의 안개를 꺾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의 다리를 다시 잇고 싶으신가요? 진호 씨와 수연 씨의 사례는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진호 씨는 사찰의 호흡 명상으로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깨달았고, 아내와의 산책, 이웃과의 봉사로 공허함을 평화로 바꿨어요. 수연 씨는 5분 호흡으로 불안을 다스리고 시를 쓰며 강박을 날렸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북클럽의 나눔은 그녀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웠죠. 그들의 여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 숨쉬기, 말하기, 나누기가 미로를 들판으로 바꿨어요. 여러분은 그들의 어떤 순간에서 희망을 느끼셨나요? 그 희망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표현은 자아의 그림자를 햇빛으로 비우는 문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감사일기에 아내의 미소, 이웃의 인사를 적으며 삶의 풍요를 발견했어요. 그는 화단을 가꾸며 내 마음도 자라라고 속삭였고, 그 창작은 과거의 집착을 바람으로 날렸습니다. 수연 씨는 안개 깊은 고요라는 시로 SNS의 강박을 풀고 나무 스케치를 그리며 나도 단단해라고 위로했어요. 그녀의 편지와 쿠키 나눔은 불안을 따뜻함으로 바꿨습니다. 금강경은 그들에게 현재의 뭐다라고 했고, 그 표현들은 마음의 날개를 달아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나 창작으로 마음을 풀어보셨나요? 실천은 진실의 씨앗을 일상에 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자연, 나눔으로 재정의 불안을 평화로 바꿨어요. 그는 공원에서 과거는 지나갔어라며 산책하고 봉사로 내 삶은 충분해라고 깨달았습니다. 수연 씨는 강변에서 흘러가라며 호흡하고 친구에게 고마워라고 전하며 강박을 희망으로 풀었어요. 그녀의 쿠키 나눔은 내가 인정받아야 해라는 짐을 연결로 바꿨습니다. 화엄경의 상즉상입은 이 실천들이 우리를 세상과 하나로 묶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진실을 뿌리내리셨나요?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아의 미로가 깊어도 출구는 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호흡 하나, 감사 한마디, 대화 한 번, 산책 30분, 나눔 한 조각이 우리를 진실의 하늘로 이끌어요. 진호 씨는 이제 아침이면 창가에서 숨을 쉬며 오늘도 충분해라고 미소 짓습니다. 그는 아내와 웃으며 이웃과 책을 나누며 내 삶은 이미 풍요로워라고 느껴요. 수연 씨는 강변에서 시를 쓰며 내 마음은 고요라고 속삭이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우리가 함께야라고 기뻐합니다. 그들의 비상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법구경은 위로예요. 작은 실천이 큰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여러분의 진실이 있습니다. 자아의 짐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로 비상할 준비가 됐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남는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창을 열고 숨을 쉬어보세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전해보세요.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고 이웃에게 미소를 나누세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을 진실의 하늘로 날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함께 이 미로를 걸었고 함께 빛을 찾았습니다. 진호 씨와 수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빛이 될 거예요. 이 명상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어집니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자아의 미로를 넘어 진실로 비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그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내쉬며 이 평화를 마음에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첫 발걸음은 무엇인가요?